고대 조상들은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늘에 수상한 무언가를 관찰하고 기록했던 걸까요? 대형 박물관에 보관 중인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점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15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물관 수장품 넘버 K8538로 불리는 이 서록 문자판은 일명 평명구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이 번역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대 수메르 별 지도처럼 보이는 이것은 고대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서 기원전 3123년 6월 29일에 기록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인은 자신이 관찰한 사건을 점토판에 기록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원들은 이것이 고대의 소행성 충돌을 묘사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이 점토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이라크 니네베에 있는 아슈르바니팔 왕의 지하 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한동안 내용을 알 수 없다가 최근 분석을 통해서 일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수메르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점토판 표면에 자신이 본 어떤 현상을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하늘 멀리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물체가 마치 지구의 대기를 뚫고 땅에 충돌한 것을 관찰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점토판의 주인이 표현을 하기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체를 일컬어 흰 돌그릇이 다가오는데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흰 돌그릇이라니. 연구가들은 소행성 충돌이라고 주장하는데 소행성이 돌그릇처럼 생겼다는 것일까요? 이러한 점토판에는 별자리와 그 이름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내용을 기록한 유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 이후 전문가들은 고대의 천문학자가 당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밤하늘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해 그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침내 이 평면 점토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일부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 수메르 천문학자로 여겨지는 당시 기록자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5500년 전에 쾌펠스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를 기록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소위 쾌펠스 충돌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건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론만 가득한 소행성 충돌이었을까요? 실제로 소행성이란 것이 충돌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혹시 하늘에 나타난 무언가 인위적인 것이 추락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엄청난 폭발이 당시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일들은 사실 모두 연구가들의 추측에 따른 가설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뉴스에서 어떤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면 그것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150년 넘게 과학자들이 소위 쾌펠스 충돌 사건이 고대에 관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러한 서력 문자로 기록된 고대 점토판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노력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의혹의 원형 서판은 19세기 후반에 이라크 니네베에 있는 기원전 650년경에 아슈르바니팔 왕의 지하 도서관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아시리아의 서판으로 여겨졌으나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기원전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상공의 하늘의 상태와 일치했으며 이것이 바로 고대 수메르에서 기원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추측입니다. 이러한 서판이 발견된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의 대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왕실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형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은 수도인 니네베에서 무려 3만 개 이상의 서령 문자 서판과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비문, 편지, 행정 및 법률 문서와 함께 수천 개의 예언과 마법, 그리고 의학과 문학 및 어휘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학문적으로 마치 보물창고와 같았고 1850년대 그 첫 번째 조각이 발굴된 이래로 고대 근동의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 아슈르바니팔 왕은 군사적 업적으로 매우 유명한 고대 아시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니네베시에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남긴 것은 그의 다른 업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라 제국의 마지막 대왕으로서 대략 38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와중에 그의 형이자 바빌론 왕이 조직하여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만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는 거의 전체 근동을 지배하는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통치자답게 사람들의 배움과 문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대한 대도서관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서관은 이러한 종류의 최초의 도서관은 아니었지만 현재까지 살아남은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2만에서 3만여 개의 서령 문자판 모음에는 약 1200개의 각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현대 도서관처럼 주제에 따라 여러 방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일부 방은 역사와 정부, 또 다른 방은 종교와 마술, 그리고 또 다른 방은 지리, 과학, 시 등으로 구분되어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나 기타 귀중한 저술물 등이 니네베에 있는 아슈르바니팔의 궁전 도서관에 보존이 되어 오늘날까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중에는 기밀 정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 중에는 특별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점토판에는 각도 측정 단위가 표시된 분할된 원반 모양의 별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이제까지 알려진 천문 장비 중에서 최초라고 여기고 있는 아스트롤라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점토판에 있는 평면구의 상당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니네베 약탈로 인해서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박물관 소장품 넘버 K8538 이름으로 남은 이 서령의 문자판은 정교한 수메르 천문학에 특별한 증거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8년에 앨런 본드와 마크 햄프쉘이란 연구가가 이 원본에 기록된 것이 기원전 3100년경 오스트리아를 강타한 것으로 보이는 고대 소행성 충돌이라고 주장하는 퀘펠스 임팩트가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퀘펠스 임팩트는 오스트리아 퀘펠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산사태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그 두께가 무려 500m, 직경이 5km에 달해 19세기 지질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이후로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그것의 분사압력과 함께 폭발의 모양으로 볼 때 당시 매우 큰 운석의 충돌 때문에 그것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여 그것이 마치 이후에 모두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20세기 후반에 새로 나온 또 다른 훨씬 더 나은 연구로 인해서 그만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퀘펠스의 경우 분화구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충돌 지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계의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산사태일 뿐이라는 그러한 견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네베 지하 도서관에서 발견된 정교한 수메르 별표 기록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신비한 그러한 영향 사이에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관을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토판을 조사해보면 별자리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본문에도 별자리 이름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천문학적 작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여러 가지 이론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100년이 넘도록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가들은 점토판의 50%가 행성의 위치와 구름의 양과 같은 그러한 기상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원형 점토판의 나머지 절반에서는 하늘 멀리 아직 우주에 있음직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크고 거대한 물체가 점차 지구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지 나름대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고대 수메르 천문학자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러한 하늘 높은 곳의 물체에 대한 궤적을 기록했던 걸까요? 그리고 수메르 천문학자가 당시 관찰한 물체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오스트리아 퀘펠스의 중돌한 소행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까요? 어쨌건 그렇게 하여 고대 천문학자들의 관찰을 토대로 한 이 원형의 점토판 기록으로 과학자들은 문제의 물체가 직경 1km가 넘는 그러한 소행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언급된 것은 흰 돌그릇이 다가오는데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소행성이 돌그릇처럼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돌그릇처럼 생긴 또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궤도를 고려할 때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궤도를 도는 아테네 유형의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토판에 새겨진 데이터가 퀘펠스의 실제 충돌 분호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행성의 진입 각도가 6도 정도로 낮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는 우주 소행성 암석이라는 것이 내려가는 도중에 각도가 낮다 보니 그만 산에 이리저리 부딪혀 소행성이 최종 충돌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분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직경이 약 5km에 달하는 소행성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거대한 불덩이로 변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퀘펠스에 충돌하면서 극도로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암석이 분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단단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 분화구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그것이 땅에 부딪혔을 때 암석을 분쇄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엄청난 압력을 생성했지만 더 이상 단단한 물체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충돌 분화구를 생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건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소행성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릇처럼 생긴 또 다른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폭발을 했다면 그로 인해 후폭풍이 일어나 엄청난 버섯구름과 같은 현상을 일으켰을 것이며 그것이 지중해 위로 휘어져 레반트, 시나이 그리고 이집트 북부 등의 여러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상에서 벌어진 급속한 가열 현상은 매우 짧게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옷을 포함한 모든 가연성 물질을 한순간에 발화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충돌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그러한 연기 아래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인지 커다란 그릇 모양의 하늘 높은 곳의 비행체였는지 또는 그것이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쨌건 이처럼 놀라운 고대의 별 지도는 수메린들로 보이는 이 고대인들이 기원전 3123년 6월 29일 이른 아침에 하늘 높은 저 멀리서부터 직경이 1km가 넘는 그 무언가를 관찰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꾸준히 멤버십을 유지해주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